안녕하세요. 본격 식후 방송 폰아저씨 김홍태입니다. 여러분 5월입니다. 가정의 달, 가족같이 지내야 되는데 우리 가족,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같이 지낸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처럼 지내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네 하는 게 좋지. 가족끼리 의상하는 경우 많아요. 네, 오늘도 우리 심리 치료사. 네. 저에게 있어서는 네 심리 치료사 우리 소 사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새 사장님 자주 출연해 주셔서 네.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 교사님의 빈자리를 네. 아이고 핸드폰 네. 볼게. 노래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사장님 저 때문에 영업도 못 하시고 죄송합니다. 아니 거부에 그거 막 인터넷으로 판매한다고 막 연락 주는데. 저의 고민을 이렇게 응어리진 거를 사장님 만나서 이렇게 수다로 푸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저의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네요. 우린 누군가에게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사장님 오늘 이야기가 사장님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 사장님 핸드폰 줘보세요. 사장님 핸드폰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님들 아실 거예요. 의리의리한 폰입니다. 이거. 예, 의리의리한 폰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거 이렇게 부채로 써도 되는 여름에 이 폰인데 근데 이게 어떤 누군가에게는 줘도 싫대. 그렇죠. 이거 못 쓰겠대. 네. 이 비싼 폰인데 네. 이 폰조차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눈앞에 계신 우리 나의 존경하는 우리 사장님도 네. 이 폰 지금 못 쓰겠다고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네?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 사장님이 어머나, 네 이제 바 형태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유심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와중인데, 네. 정말 손님들 그 휴대폰 사시고 나서 후회하시는 경우 정말 많고 사장님도 예전에 그 컴퓨터업에 종사도 하셨고 네네. 또 다른 유통업에 종사하시면서 네.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 고민 좀 한번 들어주세요. 네네. 네. 핸드폰을 사셨는데 다음날 이게 아닌 거야. 네. 네?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 은근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사장님도 좀 전에 같이 있는 데서 전화를 들었겠지만은 심지어 저한테 안 샀는데 그런 고민을 또 상담하는 또 전화들도 많이 와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휴대폰은 결혼과 같다. 첫날 밤을 잤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론 결혼은 또 이게 뭐 이런 성관계를 또 그 안 해보고 해야 되지만은 휴대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 이렇게 사기 전에 네. 핸드폰은 이렇게 디지털 프라자 가면은 시험폰도 있고 네네. 또 유튜브 같은 거에 정보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좀 네네. 신중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사장님 해주고 싶은 말씀 좀. 맞아요.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이제 자동차를 샀는데 사고 보니까 이거 잘못 산 것 같아. 다른 거 샀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걸 물리려고 한다면 맞아. 어떤 면에 볼 때는 굉장히 본인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도 내가 구입을 한 다음에 내가 이걸 안 사고 노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손님들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네.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자고 일어나서 후회하는 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네. 왜냐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야간에 네. 배달을 한번 알바를 해보려고 네네. 배달의 민족 네. 예, 그런 치킨 배달 이런 거를 해보려고 네. 오토바이를 알아보는데 네. 오토바이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네. 그쪽 상점 점원이 네. 사장님이 얘기하는 오토바이의 그런 스펙이나 이런 거 가격 얘기해도 전혀 막 머릿속이 하얗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지금 아직 제가 오토바이를 안 사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네. 요즘 오토바이가 또 품기래요. 중고조차도 흔치 않은 와중에 살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사장님도 차 사고 나서 네. 그렇게 후회한 적 있으시다면서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삶이라는 것이 선택의 문제이잖아요. 결혼도 선택이고 자동차도 선택이고 어떤 거 살 건가. 그리고 또
핸드폰도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후회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이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책임도 져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냐면, 결혼을 했는데, 아, 이건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적,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는 한, 치명적인 잘못이 아닌 한.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그걸 또 품어야 될 필요도 있다. 왜냐면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떤 놈들은 유부남인 거 속이고 연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다 많은 응. 어떤 본인의 상처도 되고 그런 어려움을 오죠. 뭐 불륜이나 아니면 그 배우자가 마약을 했거나 그런 경우 있죠. 뭐 이런 치명적인 잘못 아니고 네. 그냥 요리를 못 한다거나 예, 살림을 좀 못 한다거나 예. 게으르다거나 예. 이런 거는 그런 건 용서하고 이런 걸로 반품을 하면 안 되잖아.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계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구입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기능도 떨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여러 가지 만족하지 않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알아보고 사야지.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샀으니까 이걸 또 다시 반납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비용적으로 손해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핸드폰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가면은 바꿔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 네네. 그거는 정말 요즘 시스템하고 안 맞는 생각이잖아요. 네. 정말 자연인의 생각이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걸 인터넷으로 샀을 때 반품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품에 따라서 반품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어떤 절대적으로 잘못된 제품이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작동이 안 된다든가 실제 기능이 문제된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14일 이내에 삼성 서비스센터에 가서 네. 교품증, 네. 불량을 확인하고 불량이 맞으면은 네네. 교품증을 끊어가지고 구입한 곳에 가시면은 새 걸로 교환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핸드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실생활에서 굉장히 민첩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연관을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네. 그런 얘기가 있어. 근데 충동 구매를 하잖아. 근데 네네.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예전부터는 약간 이제 바꿔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 갔는데 네. 그날따라 네. 그날의 왠지 분위기가 그리고 거기서 판매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뭐 오늘까지만 네네. 예. 네. 뭐 특별히 뭐 네. 이런 거 찬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왠지 이때 사야 될 것 같은. 근데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네. 이 손님이 다음에 올게요. 아니면 내일 살게요. 이거는 안 산다는 얘기에 완곡한 표현이잖아.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진짜 내일 오는 사람도 있지만 네. 거의 없죠. 맞죠, 사장님? 그렇습니다. 사장님도 장사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판매원 입장에서는 네. 그날 팔려고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 손님이 왔을 때. 네. 근데 좀 노련하고 지혜로운 판매자는 네. 오늘 판매 실적을 올려야 되는 건 맞지만 네네.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팔아야 되잖아. 네네. 이 사람 그릇, 내 그릇에 서로가 맞아야지 네. 좋은 인연이 되는 거지. 제가 아까 손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서로 정말 우리가 억겁에 이 스치듯 만나는 인연인데 네네. 그 인연이 악연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뉴스 봐봐요. 그 서로 어떤 의상해가지고 그 가게 가가지고 네.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 지르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차로 돌진하고요. 네. 뭐 이런 경우 네. 심심찮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100대 0은 없어. 잘못이.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손님이 후회하는 경우는 판매자도 약간 실력이 조금 높진 않은 거야. 그렇죠. 왜냐면 그거를 눈으로 읽어야지 스캔을 딱 빨리 해야지.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후회를 잘 하는 유형인가 그러면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 네. 내가 다 먹으면 안 돼. 안 먹으려고도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욕심을 내다보니까 예, 이런 예, 거. 장사 측면에서도. 네. 저는 그리고 사장님 네네. 손님들한테도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 판매점과 대리점. 판매점이잖아요. 저는 그렇죠. 판매점은 휴대폰을 팔아서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남기고 끝이에요. 2년 동안 그분이 핸드폰을 10년 동안 써도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어. 한 번 팔고 나면. 네네. 근데 손님들이 그런 거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거의
요즘에 제휴카드를 손님이 하잖아요. 네. 제휴카드도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요. 네. 무슨 고객이 결합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고. 네. 그런 거는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잖아. 고객님의 이 휴대폰 그 설계를 잘 해야지 그 자기 그 소비 패턴에 따라서 카드를 쓰면 더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네네. 이런 거를 이렇게 또 가족이 있으면 묶으면 할인을 받으니까 네. 도와드리는 개념이지 네. 업무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네. 근데 우리 인간관계라는 게 어떻게 내 그냥 이익이 되는 일만 하냐고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네. 어찌됐든 휴대폰을 사면은 나한테 또 이문이 남으니까 네. 나도 고마웠지만 손님도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인연이고 기브앤테이크가 맞아야 되는 건데 네. 너무 잘 약간 조금 이게 엄청 핸드폰을 많이 남기는 줄 알고 그리고 또 아니면 아예 잘 모르고 예? 근데 모른다고 사람 칼 찌르고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우리 그 이렇게 목사님 네. 아니면 스님 네. 아니면은 저기 우리 천주교의 그 신부님들 네네. 이런 분들은 워낙 그 이렇게 선하시잖아. 네네. 그리고 우리랑 생각이 틀린데 가끔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서 물건을 살 때 네. 그분들과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이로 만나면 좋은데 네. 가끔 예를 들어서 목회자분들 네. 종교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네. 종교 지도자분들 만났을 때 네.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 예. 제가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예. 목사님이 랑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내 차가 오고 목사님 차가 오는데 네. 이제 모임에서 네. 그 목사님이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주차하시는 어르신이 네. 이렇게 조금 안내를 조금 이렇게 공손하게 안 했는 것 같아.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뭐 아줌마라고 했나? 네. 하여튼 표현이 조금 네. 기분 나쁘게 들으셨나 봐. 네. 그러니까 그 주차하는 아저씨도 어르신이잖아. 네. 근데 여기 우리 목사님도 그냥 봤을 때는 어르신이거든. 네. 그렇잖아. 나나 이분이 목사님인 줄 아니까 목사님이지. 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잖아. 나이 드신 분은.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토라져 가지고 주차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밥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들어오셔. 네. 전화했는데 가신 거야. 이게 뭐냐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네. 우리 저기 이렇게 핸드폰이나 네. 컴퓨터나 이런 전자기기 같은 거 팔 때 네. 잘 모르시고 물어보시는데 네.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어떤 손님이 말하는데 핸드폰이 안 됐을 때 가면 바꿔주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분은 내가 악의가 없는 건 알아. 우리가 사람이 네. 알고 나면 나쁜 사람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엄청 바쁜데 와가지고 먼저 해달라고 막 이렇게 자기 입장 먼저 내세우거나 네. 아니면은 좀 막무가내 있는 말투를 하다가 실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네. 상대방이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 사람을 욱하게 하는 말, 폭발하게 하는 말. 이 여사님도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 핸드폰 샀는데 그 중고폰 파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불량폰을 팔았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네. 만약에 그걸 판매한 분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네. 정말 뚜껑 열릴 얘기입니다. 예? 우리 사장님도 유통업계 오래 종사하셨지만 네네. 지인분들 오면은 네. 마진 없이 그냥 드리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분이 막 계속 저게 사장님 선의와는 안 맞게 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사실 오해받으면. 상처받고. 예,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냥 가져오시라고 하고 없던 일로 이렇게 네. 차라리 네네. 예. 그러면 또 내가 그러려고 너한테 그 얘기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 네네. 인간관계가 진짜 나도 돈을 벌고 해야 되지만은 참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하는 말투 그리고 생각 네. 그게 필요한 것 같고 네. 손님은 그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의 입장에서 네. 근데 그게 바쁘다 보면 자꾸 마음은 아는데 행동이나 말이 그렇게 안 나갈 때가 있어. 그럴 때 한 사람이 받아들이면 돼. 이 사람이 욱해가지고 막 쏟아붙일 때,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러지 나한테? 내가 저럴 만한 저기를 한 게 아닌데, 좀 이해가 안 되네? 이랬을 때 조금 받아들여주면 돼. 그러고서 다음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또라이가 아닌 이상, 아유, 제가 어제 사실 정말 죄송했어요. 말이 헛나왔어. 이렇게 하면 더 관계가 깊어지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질 수가 있거든. 네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면 경찰서 가는 거예요, 그냥. 네. 맞아요. 업무 방해 막 이런 걸로 해서 네. 실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네.
뉴스만 봐도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잖아요. 네. 사장님, 맞습니다. 뭐 사장님한테 이렇게 제가 풀어놓고 우리 유튜브로 이렇게 또 같이 이야기 나누지만 네. 너무 그냥 사장님 들어주시기만 해도 저는 편안하네요. 네. 조언 한번 해주세요. 그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가 있죠. 네. 뭐 자동차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 그럴 때 구입하고 나서 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후회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한 어떠한 그런 책임과 결과는 어느 정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번에 그 우리 여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핸드폰을 샀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얘기한 것에 대한 것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맞지 않고에 대해서 실망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입장도 이해가 돼. 근데 네. 그분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들었고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요즘 세상에 그게 되냐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 여사님께서 이제 그쪽 가서 내가 사실 이렇게 샀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냐는 것을 먼저 상의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면 구입처가 거기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업체 그 매장도 어떤 자기들의 또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 예. 부분을 어느 정도의 조절점이 있다면 조절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상황인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핸드폰이 옛날과 틀려서 하나의 생활용품입니다. 필요한 생활용품이니까 완전 필수품이죠. 네, 내가 이렇게 사다 보면 2년 정도나 3년 쓰면 또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능, 새로운 게 나오니까 너무 집착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걸 뭐 평생 값어치를 쓸 수가 없어. 아무리 비싼 써도. 폰이 내 마음에 모든 기능이 다 맞진 않거든. 네, 그래서 아까 어떻게 사장님 보면- 것도 원래는 200만 원이 넘는 거지만 그게 사장님의 다 라이프 스타일하고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션이다. 어떻게 보면 패션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쓰다가 만약 이게 작동이 안 되면 몰라도 이렇게 쓰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 기회가 돼서 정말 그때 좀 더 신중하게 물어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신중하게 고르는 하나의 이제 경험을 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핸드폰이 정말 생활 속에서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그거에 대한 어떤 삶 속에도 미치는 영향도 많지만 한편 또 그것을 내가 선택을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또 완벽하지 않지만 쓰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구입한 데 가서 한번 그것을 상의해 봤으면 지금 이제 좋겠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사장님도 아버님 편찮으시지만 우리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네네. 총기가 떨어지는 거야.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훨씬 나보다 머리가 좋으신 분이거든. 네네. 내가 봤을 때 훨씬 근면하시고 생활력도 강하신데 휴대폰에 있어서만큼은 네.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난 맨날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게 내가 오토바이를 사려고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막 하잖아. 그러면은 오토바이 아는 사람이면은 네.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하더라도 네. 그냥 사장님처럼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진짜 생뚱맞은 질문들을 많이 하고 네. 아유 아빠는 그것도 몰라 어머니 나는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면은 네. 우리 그게 효도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효도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있잖아요. 부모님들, 어르신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알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니잖아. 네. 알고 나면 별거 아니면 고맙다고는 안 해. 그런 경우 있죠. 네네. 네, 기껏 알려줬더니 그럼 다음부터 안 물어봐야 되는데 또 다음에 또 잊어버려. 그리고 또 물어본다? 아유 그냥 웃으면서 살고 싶고 그 살면서 네. 저희 아내하고 제일 힘든 게 어려운 게 뭐였더니 관계라는 거. 관계. 결국 부부 관계, 예. 아니면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어떻게 보면 핸드폰과 샀을 때 고객과 판매자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 있어서도 잘못하면 굉장히 감정이 부딪힐 수도 맞아, 있고 맞아. 그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관계의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건강해야지 그런 것도 행복의 기준이 되지만
삶 속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내가 잘 끌어가냐다가 그것도 하나의 행복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맞아요. 부부싸움을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생활 자체가 또 삶이 또 행복할 수도 있고 그게 또 굉장히 또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사님의 그 마음도 이해되니까 그걸 또 잘 풀어야 될 부분도 결국은 그 판매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또 잘 소통하면서 또 조절적으로 가져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다이소에서 뭘 사러 갔는데 네. 이어폰을 뜯어가지고 가져오셔가지고 어. 아마 그 영수증이나 이런 패키지를 안 가져오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판매사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또 이야기를 되겠죠. 네. 내가 이거 뭐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갖고는 이게 내가 일부러 여기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밖으로 온 줄 아냐고. 근데 그분 말도 맞잖아. 네. 근데 참 그런 걸 다 들어드리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게 이 장사의 어려운 점인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카메라가 안 좋다, 뭐 소리가 작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하잖아. 네. 그 남자 만나봤더니 뭐 생활력이 없어. 그 여자 만났더니 뭐 요리를 잘못해 밥을. 근데 그거는 미리 어떻게 보면 다 일상 다반사 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요. 완벽한 걸 사도.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네. 손님이 산다고 다 무조건 팔면 안 된다. 였습니다. 맞습니다. 여사님도요. 네. 여러 가지로 그거에 대한 또 마음에 또 어려움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좀, 지금 현재는 막 후회스럽고. 잘 또 해결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 많이 하는 거니까. 휴대폰은 작은 실수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게 그런 실수와 문제 해결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건 뭐 그러려니 하면서 또 잘 또 지혜롭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완전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데, 휴대폰 사기를 당했더라도 휴대폰 그냥 우리가 그냥 진짜 사기 말고 비싸게 해주고 산 거를 바가지 혹은 네. 사기라고 얘기하잖아. 네. 거짓말 뭐 이렇게 아니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거나. 근데 휴대폰 사기는 사기도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비하면 작은 거죠. 그죠? 네. 우리 뭐 부동산이나 네, 맞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면서 당한 사기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히려 이게 네. 큰 경험이나 자산이 될 수 있어. 네. 이거를 네. 축적해 가지고 네. 본인 삶에 잘 녹인다면. 맞아요. 네. 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어거지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도 한 명이 어거지를 쓰면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어떤 부분 어거지를 엄청 쓰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또 배울 점이 있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관계를 어떤 점이 안 좋은 사람이라도 그냥 탁 단절시키지 말고 네. 한 사람이 좀 받아들여주고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쪼였다가 네, 풀었다를 잘해야지. 제가 우리 사장님하고도 잘 아는 어떤 손님이 있어. 네네. 그 손님 내가 전화 차단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사장님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좀 너무 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네. 이 사장님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럴만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영원히 차단 안 해. 네. 또 나중에 또 만나면 또 풀고 네. 그러는 거죠. 네. 예. 다 돌고 돌면 다 만나기고. 네. 그러니까 우리 누구 없을 때 흉보지 말고 그 사람 좋은 얘기 하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뒤로 호박씩 까는 것보다는 네. 내가 구매한 곳에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 구매자한테 네. 당당히 가서 얘기를 하고 네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네. 살 때 네. 진짜 그 혼인신고하기 전까지 잘 생각해보고 해야겠죠. 휴대폰 사기 전에.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은 선택의 연속 같아요. 잘 선택해야 되는데. 네. 그 노래 있잖아, 현명한 선택.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휴대폰 사러 와도 제대로 막 팔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사고 싶어도 막 사면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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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네.